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요즘 그림책 육아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아이들한테 그림책 많이 읽어주고 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림책 많이 읽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아육톡에서 그림책 전문가 이나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강사 이나은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그림책 강사라고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는 현재 4살에서 7살 사이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고 감상하는 그림책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그리고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그림책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림책 강사라고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그림책에 푹 빠지셔서 그림책 강사까지 되셨나요? 네, 저는 대학에서 아동학을 전공했는데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모리스 샌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고 하는 그림책을 소개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그 그림책을 접하고 그림책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고요. 신기하네요, 선생님. 아니, 저도 같은 책을 보고도 저는 그 책에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했는데 선생님 이렇게 그림책에 세계에 푹 빠질 정도로 매력적이라고 네. 하니까 정말 놀랍네요, 선생님. 이후에 또 제가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로 또 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또 읽어주고 하다 보니 그림책이 아이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를 제가 몸도 또 체험을 해서 대학원에 가서 또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나은 선생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그림책 육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근데 그림책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책을 그림책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그림책이란 글과 그림이 만나서 의미를 전달하는 예술의 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술이요? 그림책이 예술이라고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네, 맞아요. 예술인가요? 맞아요. 예술의 그런 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설책을 우리는 문학예술이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미술, 회화 이런 것들 미술 또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만났기 때문에 글은 아동문학 예를 들어서 그런 문학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고 미술, 그림은 미술대 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또한 예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어렵죠? 네, 어려워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책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네. 괴물들이 사는 나라네요? 네, 맞아요. 제가 매력에 푹 빠졌다는 모리스 샌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는 그림책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아이들에게 읽어줘서 유명해진 책이기도 해요. 이 작품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요. 동물 옷을 입은 아기가 뭐 못질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표정은 뭐 화가 좀 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썩 즐거워 보이는 건 아니고요.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뒷장면에서도 보면은 포크를 들고 뭐 강아지를 쫓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 놀이를 하는 건지 뭐 괴롭히는 거 있는 건지도 이제 그런 정보들만 단편적인 정보들만 알 수 있는데 여기 이때 글을 저희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 밤에 맥스는 늑대 옷을 입고 이런 장난을 했지. 이런 장난도 했고 이렇게 글을 읽으면 이걸 지금 맥스라는 아이가 늑대 옷을 입고 장난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이런 장난이라는 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글과 그림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등장인물이 누군지 뭘 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답니다. 또 이렇게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또 잘 되네요. 왜냐면 저는 그냥 그림책에 글과 그림이 합쳐진 거라고 했을 때 글이라는 게 그림을 그냥 단순히 설명하는 거라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듯이 글과 그림이 서로 합쳐져서 뭔가 새로운 그쵸? 네, 그런 역동적인 네, 맞아요. 그림책에서는 글이나 그림 둘 중에 하나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글과 그림이 전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동화책이랑 그림책은 또 다른 건가요? 사실은 동화책이라고 한다면 그림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오즈의 마법사나 곰돌이푸처럼 이야기가 주로 이렇게 글이 적혀 있고 그림은 사파처럼 조금 들어가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책들을 동화책이라고 불러요. 그림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동화가 실려 있으면 동화책이고요. 그림책은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과 그림이 만나서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는데 여기서 그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동화책과 그림책은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 어린 애기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접하는 블루래빗이라든지 애플비라든지 이런 것도 그림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이들 보여주시죠. 처음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그런 첫 놀이책이라고 하는 그림책들을 보여주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림책은 아니지만 이런 책들은 아이들의 흥미 유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발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책 육아에 포함시켜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림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플레이북, 뭐 토이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뽀로로, 뭐 아니면 콩순이, 뭐 타요 이런 거는 어때요? 그림책인가요? 사실은 저희 아들도 타요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사실은 이 책은 어린이 책에 포함이 되지만 그림책 육아, 그러니까 그림책에는 엄밀히 말하면 포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책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으로 뭐 설계가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철저하게 마케팅에 의해서 출판되어 있고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발간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림책 육아 아니면은 뭐 수업할 때는 이런 그림책을 추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더 좋은 책이 많으니까. 선생님, 요즘 그림책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림책이 왜 중요한가요?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나 어머님께서 책 좀 읽어라 많이 하시죠. 독서의 중요성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독서의 장점은 그림책도 마찬가지예요. 책이기 때문에 독서가 주는 장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간접 체험의 경험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마음의 안정도 줄 수 있고 힐링도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독서를 많이 독려하듯이 그림책을 많이 보여주는 거는 당연히 좋고요. 더 나아가서 그림책에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책의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미술관에 가서 좋은 작품, 좋은 이런 회화 작품을 감상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아이들이 사실 우리가 같이 미술관에 가듯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문화생활을 즐기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가장 쉬운 문화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그림책을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 시기에도 엄마나 아빠가 소리내서 그림책 읽어주는 게 더 또 좋을까요? 이제 태어나서 이제 부모가 가정에서 가장 먼저 읽어주는 것이 그림책이잖아요. 부모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이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사실 이런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림책을 읽어주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 간에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기에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애착 형성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바로 그림책 읽어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책 읽어줄 때 이제 엄마가 읽어주면 아이가 반응하고 이런 상호작용을 그렇죠. 통해서 그게 애착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읽어줄 때 멀리서 읽어주는 거 아니라 가까이에서 읽어주고 무릎에 앉혀서도 읽어주고 아기랑 눈을 맞춰서 읽어주고 아이의 반응을 엄마가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읽어주기 때문에 끈끈한 애착이 발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 자체를 이제 그림책 육아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읽어주는 것만으로는 사실 뭐 그림책 육아라고까지 표현하지는 않고요. 그림책 육아란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 아이가 책을 사랑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림책을 읽고 하는 그런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한 육아의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책 육아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엄마 아빠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뭐 특별하게 준비해야 되는 건 없고요. 아이가 언제든지 그림책을 봐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 시선이 닿는 곳, 손이 닿는 곳에 그림책을 놓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충분히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언제든 쉽게 이제 닿을 수 있는 곳에 그림책을 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하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의 준비입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선생님? 쉽게 말하면 공부. 네. 부모님이 먼저 공부를 해라라는 말을 네. 하고 싶은데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책은 감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림책이 너무 좋다고 얘야 이 그림책 좀 읽어봐라 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가 그림책을 좋아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그림책을 읽고 이게 너무 재밌구나,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느낀 다음에 아가한테 이런 그림책도 있어 소개를 해줄 때 진정으로 아이가 그렇구나, 우리 엄마가 이거를 굉장히 재밌게 봤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드라마나 영화를 모르면서 야 이거 재밌대 한번 봐봐 라고 한다고 해서 친구들 보진 않겠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림책을 잘 알고 그림책을 좋아하고 그림책을 가까이 해야 아이도 그림책을 본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림책은 언제부터 읽어주는 게 좋을까요? 아이들이 되게 신생아 때는 시각 발달이 미성숙하잖아요. 그래서 초점책 같은 것도 보여주는데 그걸 가지고도 그림책 육아를 할 수 있나요? 네. 사실은 신생아뿐만이 아니라 뱃속에 있는 태아도 충분히 그림책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엄마가 그림책을 읽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그림책을 충분히 즐기면서 그것 자체로도 태교가 되는 거고요. 또 아빠가 엄마한테 읽어주고 아빠가 아가한테 태담 형식으로 그림책을 보여주는 것도 충분히 그림책을 아이가 즐기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임신하고 있을 때 이제 선물 많이 받는데 그림책 선물도 받았었는데 그냥 그림책 읽으니까 되게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맞아, 되게 맞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결국엔 태교, 그림책 태교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태아도 청각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엄마의 마음이 바로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림책 읽는 거, 엄마가 그림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태교가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제 신생아 말씀도 하셨는데 시각 발달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림책을 즐길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초점 그림책이라고 하잖아요. 모비를 보여주는 것처럼 초점 그림책이나 아니면 색깔이 뚜렷한 아니 모양이 뚜렷한 그림책들을 보여주면서 아가 옆에 누워서 아가야 이거는 뭐 나비란다, 이거는 꽃이야, 꽃이 팔랑팔랑 날아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이것 또한 그림책 육아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요. 어머, 좀 후회가 되네요. 저희 애기 이제 벌써 11개월인데 신생아 때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냥 맞아요. 초초책 이렇게 보여주고 오야 놀아라 이랬던 적도 많았었거든요. 아쉽네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신생아 시기를 지나서 아이들이 막 기어다니고 아니면 막 이제 다 입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오잖아요. 이때는 그림책을 어떻게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이제 오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기가 그러니까요. 와요. 그러면 그때는 엄마들이 책을 막 찍고 하니까 책을 보여주기가 그런데 안 찢어지는 책을 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볼 수 있도록 헝겊책이라든지 보드북이라고 하는 단단한 책 혹은 7박 1 책이라고 하는 책들도 있어요. 무르고 빨아도 무방한 그런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아이에게 손에 쥐어주거나 눈앞에 펼쳐서 보여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때 아이들이 목을 이제 가누기 시작하기 때문에 터미타임이라고 한 연습을 시켜주잖아요. 그때 아이가 엎드려서 고개를 이렇게 세웠을 때 앞에다가 책을 펼쳐주시고 엄마는 같이 엎드리는 거예요. 같이 아기랑 똑같은 시선을 맞춰서 엎드려서 여기 나비가 날아다니네. 와 나무도 있네. 구름 위에 새가 막 날아다니고 있어라고 또 신생아 때처럼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아기가 아마 매우 흥미롭게 쳐다볼 거예요. 네. 그럼 선생님, 저희 아기는 지금 11개월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짚고 서고 손 떼고 서고 거의 이제 서서 활동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어다니고 이런 활동이 많거든요. 이때는 그림책을 좀 어떻게 보여주면 효과적일까요? 이때는 아이의 시선이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전면 책장이라고 하는 책장을 놓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전면 책장이 아니라 전면 책장을 보는 의미는 표지가 보이도록
노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이 책등만 보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이들이 흥미를 끌지 못해요. 사실 이렇게 그림책 표지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시각적인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표지가 보이도록 꽂아주고 아이가 손에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아니면 짚고 서울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시기에는 막 주도적으로 뭘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만져보고 꺼내볼 수 있도록 전면 책장에 놓아주시고 간혹 이제 꺼내서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전면 책장은 근데 사실 꽂을 수 있는 책이 굉장히 숫자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고민이 얼마 만에 한 번씩 이 책을 바꿔줘야 하는지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 뭐 정확한 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를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몇 번 이렇게 지켜보시면 아 우리 아이는 한 권 책을 굉장히 오래 보는 아이구나 싶으면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한 권씩만 바꿔주셔도 괜찮아. 뭐 예를 들면 20권이 진열돼 있으면 오늘은 한 권 바꿔주고 다음 주에 한 권 바꿔주는 식으로 오랫동안 비치해 두시면 되고 근데 우리 아이는 한 권을 여러 가지 못 보고 막 이것저것 막 꺼내서 보는 타입이다 라고 한다면 아이의 흥미에 맞춰서 20권을 몽땅 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주셔도 되고 아니면 매일매일 한 권씩 바꿔서 오늘은 새로운 책이 있네 오늘은 못 보던 게 있네 이렇게 흥미가 빨리빨리 바뀌는 친구는 거기에 맞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림책 읽어주기 좋은 시간대 이런 것도 있나요? 특별한 뭐 이렇게 시간이라고 할 건 없고요. 아이들이 사실 먹고 자고 하는 시간 이외에는 다 탐색하고 노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친구가 주변을 두리번 탐색을 하고 있다. 근데 내가 설거지를 다 했다 라고 한다면 얼른 옆에 가서 그림책을 펼쳐서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매일매일 뭐 같은 시간에 읽어주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가장 좋은 시간대는 자기 전. 자기 전에 읽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 읽어주기를 수면 의식에 포함시켰어요. 저는 저희 아들이 이제 수면교육 처음 시작할 때 목욕을 시키고 마지막 수유를 하고 그 다음에 불을 다 끈 다음에 그런 수면등 정도만 켜놓고 누워서 그림책을 읽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그림책을 뭐 다 보면 끝이라고 하고 불을 다 끄고 뭐 잘 자, 뭐 내일 만나 정도의 인사를 하고 불 끄고 이제 자는 그런 연습들을 계속 했더니 요즘에는 당연히 이제 목욕하고 우유 마시고 엄마 그림책을 가지고 와요. 그 시간이 그림책을 즐기는 시간이 된 거예요. 너무 아름답네요. 또 동화 같은 얘기 하나. 저도 오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집에서 이제 그림책 육아를 한다고 했을 때 보통은 집에서 이제 그림책 읽어줄 텐데, 그러면 그림책 읽어주는 그런 공간을 따로 좀 마련을 해놓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해도 될까요? 아이들 시선 닿는 곳 중간중간에 손 닿는 곳 중간중간에 그림책을 놔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데 뭐 팁을 드리자면 3세 이하의 어린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놀이 펜스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안전한 공간에 놀잇감이나 이런 걸 넣어주시고 그 안에 그림책도 장난감이다. 그림책도 언제든지 네가 놀 수 있는 놀잇감이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같이 그냥 바닥에 깔아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짚고 서고 걸고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전면 책장이나 책꽂이를 놔주시고 표지가 보이도록 놔주시는 그런 공간, 책꽂이가 있는 공간을 놔주시면 되고요. 이때 뭐 재미있게 아빠 책꽂이, 엄마 책꽂이, 내 칸 이렇게 나누면 또 더 재미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런 공간도 중요하고요. 그냥 방석 하나 아니면 애기 소파 하나 정도만 놔줘도 여기가 편하게 앉아서 그림책을 보는 곳이구나라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육아동지 여러분, 오늘 그림책 전문가 이나은 선생님 모시고 그림책이란 어떤 건지, 그림책 육아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맛보기에 불과하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나은 선생님께서 그림책 정말 이제 양질의 좋은 그림책을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림책 육아 어떻게 하시는지 또 저희들한테 시연도 해주실 거거든요. 선생님 또 네? 나와주실 거죠? 네, 물론입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사실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다음에는 약간 준비? 네,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제가 다음에 네네. 또 나와서 언제든지 쉽고 또 재미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육아동지 여러분들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